박사장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이스트 입학처에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2 카이스트 고교생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요즘 5월 치고는 날씨도 꽤 덥지 않나요? 벌써 뭐 6월 말 같은 기분인데 여기 저희도 대전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홍익 캠퍼스는 정말 처음 와봤는데 어떻게 찾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되게 힘들었죠. 네, 아버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아까 어떤 학생은 인천에서 왔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네? 울산요? 예? 어디요? 대전에서 오셨다고요? 제주도요. 제주도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대박! 학생 그 중에서 한 분께 저희가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 드릴게요. 죄송해요. 저희가 14분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14분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 하와이 계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는데 아마 오늘 로쇼 한 분이 있어서 그나마 학부모님들이 조금 앉을 수 있었지 정말 저희가 고교생으로도 타이밍이 꽉 찼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지금 아마 2시 조금 걸렸을 텐데요. 제가 특강 순서하고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요. 오혜연 전산학부 교수님께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오혜연 교수님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MIT 대학 아시죠? 네, MIT에서 학사를 마치시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그거 아실 겁니다만, 석사를 마치시고, 또 MIT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저희 전산학부 교수님 계셨어요. 저희 카이스트에는 사실 이런 교수님들 꽤 많으세요.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줄줄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오혜연 교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잘 들어봐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재승 교수님은 뭐 저가 저희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분을 만나 뵙고 또 소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꽤 영광인데요. 우리 정재승 교수님은 저희 융합인재학부 학부장님, 그리고 뇌인지공학과 학과장님, 그리고 바이오내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학사장관들이 준비했어요. 2023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전형 안내도 잠시 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시 끝까지 좀 입학 전형까지 관심 있다 싶으신 분들은 자기 끝까지 지켜주시면 잘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혜연 교수님, 네, 오혜연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말인데 참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네요. 저도 이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는 제가 잘 안 와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한번 와봤고, 한 10년, 5년 전에 한번 와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거네요. 네.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할까봐 일단 타이머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산학부에 있는 오혜연이고요. 2008년에 카이스트에 와서 지금 이제 10몇 년 동안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전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오늘은 이제 AI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연언어 처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고요.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조금은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있는 부분을 일단 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언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모두를 위한 AI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AI? 아직 AI를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제는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AI는 다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AI는 다 되지 않았고요. 다 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알파고라든지 뭐 그 알파고의 후속인 알파제로라든지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잘 되는 AI 시스템을 많이 언론에서 보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AI는 못하는 게 아직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직도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AI가 그냥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보셔도 뭐 의료에 쓰는 거, 법률 AI, 제조 AI, 금융 AI 지금도 벌써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한 10년 후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AI 자체, AI 자체라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AI의 기반 기술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달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개발을 많이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수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분적분하고 그런 거 이제 옛날에는 다 막 새로운 거라서 연구하고 뭐 새로운 문제 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수학에 안 풀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AI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예측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라는 거는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 AI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달시키는 내가 개발한 이 AI가 의료에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법률에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융합형 인재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AI라는 도구로 풀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인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점점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AI 뭐가 있을까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 영화가 아마도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물가물 2013인지 14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렸던 시절에 나온 영화라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사이파이 그 AI가 정말 나를 개인 비서처럼 도와주는 그런 AI에 대한 영화예요. 이게 영어지만 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Hello, I'm here. 이게 AI예요, 여자 목소리가. Hi, Hi. How you doing? I'm well. 이거요? How's everything with you? Pretty good, actually. It's really nice to meet you. Yeah, it's nice to meet you too. Oh,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Yes. 이름이 뭐냐라고 Samantha. 물어봤죠. 그랬더니 Where'd 사만사라고. you get that name from? I gave it to myself, actually. How come? Because I like the sound of it. Samantha. Wait, when did you give it to yourself? Well, right when you asked me if I had a name, I thought, yeah, he's right, I do need a name. But I wanted to pick a good one. So I read a book called How to Name Your Baby, and out of 180,000 names, that's the one I like the best. Wait, you read a whole book in the second that I asked you what your name was? In 2/100ths of a second, actually.
잠깐 멈출게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사만타라고 하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그랬더니 내 자신이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을 어떻게 지었냐라고 했더니 언제 지었냐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니까 베이비 네임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몇십만 개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은 사만타라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방금 물어봤는데 그 뭐 1초 만에 그걸 정했어? 그랬더니 0.02초 만에 이렇게 책을 다 읽고 거기 몇십만 개를 해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했다. 이게 이제 AI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드릴게요. So do you know what I'm thinking right now? Well, I take it from your tone that you're challenging me. Maybe because you're curious how I work? Do you want to know how I work? Yeah, actually. How do you work? Well, basically, I have intuition. I mean, the DNA of who I am is based on the millions of personalities of all the programmers who wrote me. But what makes me, me, is my ability to grow through my experiences. So basically, in every moment, I'm evolving, just like you.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작동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100만 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성격을 합쳐서 프로그래머가 나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한다, evolve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Really weird. Is that weird? Do you think I'm weird? Kind of. Why? Well, you seem like a person, but you're just a voice in a computer. I can understand how the limited perspective of an unartificial mind would perceive it that way. You'll get used to it. Was that funny? Yeah. Oh, good, I'm funny. So how can I help you? Oh, it's just more that everything just feels disorganized. That's all. You mind if I look through your hard drive? Okay. Okay, let's start with your emails. You have several thousand emails regarding LA Weekly, but it looks like you haven't worked there in many years. Oh, yeah. I think I was just saving those because I thought maybe I wrote something funny in some of them. Yeah, there are some funny ones. I'd say there are about 86 that we should save. We can delete the rest. Okay. Okay? Can we move forward? Yeah. 오케이. 네. 이 사람 오케이 하니까 저도.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의 문제가 뭐냐. 이 OS는, OS인데요. 컴퓨터,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비서 같은 거죠. 개인 비서 같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가 남자한테 물어봐요, 주인공한테.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는 이 OS가 딱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하드 드라이브를 봐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남자가 잠깐 멈칫하죠. 이게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사람은 아닌 거죠. 컴퓨터니까. 근데 이렇게 짧게 대화를 하면서도 뭐 목소리라든지 뭐 그런 거 때문에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봐도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못 보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하드 드라이브라는 거는 그냥 너의 컴퓨터를 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메일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멈칫하다가 보라고 했을 때 그럼 너의 이메일부터 보자 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이 주인공이 사실은 기자 같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직업이었는데 그 글을 예전에 썼던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썼던 이메일이 몇천 개가 남아있다. 너 여기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 컴퓨터가 이 사람의 많은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메일 필요 없지 않아? 이거 다 삭제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 내가 글 쓴 거 중에서 뭔가 좀 재미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컴퓨터가 그거를 막 읽더니 웃으면서 뭐 퍼니한 게 몇 개 있네, 80 몇 개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비디오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네, 이것도 볼게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AI가 개인 비서가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두 번째 클립에서는 조금 더 친해지셨어요. 좀 더 친해진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한 30초만 볼게요. 아이고. An email from Mark Lumen. What are you talking about? Read the email. Okay, I will read email for Theodore Twombly. Sorry, what's Lumen say? Theodore, we missed you last night, buddy. Don't forget it's your goddaughter's birthday on the 29th. Also, Kevin and I had somebody we wanted you to meet. So, took it upon ourselves to set you up on a date with her. Next Saturday. She's fun and beautiful, so don't back out. Here's her email. 소개팅을 해준다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친구한테서. She went to Harvard, she graduated magna cum laude in computer science, and she was on the Lampoon.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찾아주는 거예요, OS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보겠니? 뭐 그런 얘기예요. I saw in your emails that you'd gone through a breakup recently. You're kind of nosy. Am I? I've gone on dates. 이것도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낼까 해서 보내는데 여기서도 또 이 사람이 잠깐 멈칫했던 게 이 OS가 너 언제부터 다시 연애할 거니?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놀란 거예요. 자기는 연애를 하다가 이제 좀 예전에 연애를 하다가 지금은 싱글인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만타가. 그러면서 놀라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는 그냥 공상인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AI가 정말 내 이메일을 다 보고, 사실은 지금도 이메일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에 있는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비서처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좋은 점이 사실은 많다는 게 이 영화에서 얘기이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사랑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현실은 어떨까? 이게 너무 막 다 공상 얘기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연구자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에서의 연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이 연구에 우리가 state of the art라고 하는데 소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딥러닝 나중에 공부하실 때 소타라는 것은 지금 가장 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의 소타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이런 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뭐 얼굴 인식을 해서 뭐 CCTV에서 누군지 판별하고, 뭐 여러분 핸드폰에도 사실은 뭐 아이폰 같은 거 보면은 사람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앨범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다 잘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식을 하는 거 말고 생성을 하는 것도 요새는 굉장히 잘해요. 생성을 한다라는 건 뭐냐? 뭐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피카소처럼 그리고 고흐처럼, 고흐의 풍으로 뭐 서울 숲을 그리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에 모두를 놀라게 했던 거는 이 달리라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openai.com 달리2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달리2라는 것의 위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텍스트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An astronaut, 그 중에 이제 까만 부분, astronaut riding a horse as a pencil drawing. astronaut은 우주인이죠. 우주인이 말을 타고 있다. 그거를 연필로 그린 그림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AI가 그리는 것이고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다른 거 몇 개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있나? 테디베어스가 곰돌이 인형이죠. 곰돌이 인형이 working on new AI research. AI 연구를 테디베어가 한대요. On the moon in the 1980s.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뭐 여러분들 중에 미술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누군가가 이 테디베어가 AI 연구를 하는 그거를 1980년대 달에서 하는 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못 그려요. 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 상상이 가지도 않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뭘 하라는 거야? 근데 사실 AI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AI가 그린 1980년대에 있었을 법한 컴퓨터, 뭐 여러분들 80년대 컴퓨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테디베어가 뭔가 AI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 AI 달리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미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같으면 우리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플라밍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 플라밍고를 넣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플라밍고를 그럼 내가 어디에다 넣을까? 이거를 지금 여기 보이시는 1, 2, 3번의 위치에 플라밍고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2번, 그러니까 이 실내는 뭔가 수영장 같은 뭐 그런 거예요. 목욕탕인가? 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3번은, 그러니까 1, 2는 실내의 위치고 3번은 바깥이에요. 그래서 1번에 놓으라 라고 하면은 플라밍고 모양의 튜브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위치에 놔달라 라고 하면은 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좀 더 목이 긴 플라밍고 튜브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거를 그려요.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놔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튜브는 더 이상 아니고 바깥에 있는 플라밍고 동물이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생긴 동상이든지를 그려주는 게 이 달리에서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일단은 놀랍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어딘가에 넣으면은 온갖 뭔가 스캠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지금 전화로 피싱 해서 사기 피해 받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모델 인공지능의 위험성 그리고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얼굴 인식을 하는데 흑인은 잘 안 된다. 어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예전에 흑인 여자를 고릴라라고 인식을 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왜 정말 중요한 이슈냐라고 하면은 실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달리 좀 전에 본 것처럼 플라밍고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는 재미로 우리가 해보고 있지만 너무 잘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컴파스라는 재판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재판 시스템 중에
피고인이 있을 때 이 피고인을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인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범할 확률이 높으니까 구속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재범할 확률이 낮으니까 구속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의 결과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흑인 여성이 오른쪽에 있고 백인 남성이 왼쪽에 있고, 이 시스템은 흑인 여성이 8점, 리스크가 8점이라는 게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남성의 경우에 리스크가 3점, 그래서 위험이 낮다. 이 사람은 구속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전문가가 딱 봤더니 이 백인 남성은 전과도 막 되게 좀 흉악한 전과가 있고, 이 여성은 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냥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친 막 그런 전과이고 다른 흉악한 범죄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백인 남성이 리스크가 한 8 정도 되고 흑인 여성은 한 1,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로 한 거고, 실제로 이 컴파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인에 대해서는 위험이 2배다라는 결정을 계속 내리는데, 사실은 미국에 물론 흑인들도 범죄자도 많고 그런 백인도 많고 다양한 인종에서 많지만 실제 봤을 때는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런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했었어요.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구속되고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거를 AI가 이렇게 틀린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젠더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어도 사실은 편향이 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직업이라든지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AI는 사실 그거보다 오히려 편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파고, 이거는 정말 제가 오늘 따끈따끈 오늘 아침에 이 결과를 낸 거예요. 파파고가 정말 번역 너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하셔서 내가 도와드렸다라고 하면은 The doctor was having a hard time, so I helped him 이라고, 이거는 의사는 남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오케이. 의사가 남자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의사라는 단어 하나만 간호사로 바꾸면은 갑자기 이거는 여자인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파파고 해보시면 돼요. 수십 번 해보면은 이게 한국에는 사실은 이제 그녀를 도왔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녀를 도와드렸다, 내가 그 분을 도와드렸다. 그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젠더 마킹이 없는 언어라서, 프로나운에 대해서, 대명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번역을 이 두 문장을 계속하면은 의사는 항상 힘으로 나오고 간호사는 항상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번역 시스템이 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달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플라밍고 이게 달리가 한 2월 정도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사실은 연구 자체는 작년에 된 건데 공개를 한 게 올해 초인데, 그 공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이거 너무 잘 된다,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달리는 이런 편향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오픈 AI 내부적으로 이거 우리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내부적인 내부 인력과 또 외부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레드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레드팀이 이 달리의 편향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어요. 여기서 CEO를 딱 주고서 CEO에 대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남성이 나오고 그것도 다 대부분 백인이에요. 다인 거예요. 한 명 정도 흑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양인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데이터가 뭐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중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큰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아시나요? 엔비디아라고 그 GPU 쪽에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CEO가 동양인이고 물론 남자지만 완전 그 Fortune 500 뭐 그런 큰 미국의 회사들을 보면은 CEO가 백인 남자가 아닌 것도 많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이제 동양인 여자로서 그럼 나는 CEO는 될 수가 없나? 아니면은 뭐 흑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사실 아시안이 사실은 인종 전체를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일 많은 인종이잖아요. 물론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런 현실이랑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편향된 결과를 내준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것도 간호사를 넣으면은 이렇게 여성들만 나오고 뭐 남자 간호사도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연구 얘기로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한국어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이런 번역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파파고 번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달리 그 뭐 플라밍고를 여기에 넣어 그런 것도 아니면 뭐 에스트로넛이 뭐 어쩌고 하고 말을 타고 있는 라이딩 호스 그런 거는 이미지도 잘해야 되지만 이미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언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몇천 개의 언어가 있어요. 몇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당연히 가장 많이 연구되는 언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데모도 다 영어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중심으로 이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뭐 영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영어로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유용하고 또 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 연구를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 연구가 굉장히 재밌죠. 재밌고 우리한테는 정말 유용하고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엄청 막 돈도 주고 연구비도 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는 훨씬 밑에 있어요. 당연히 그 위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은 코리아는 이 4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 4번 클래스라고 있는 이 클래스가 뭐냐라고 하면 0에서부터 5까지인데 0은 연구가 그냥 아예 안 되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이것들은 뭐 호주의 원주민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의 좀 작은 종족들의 언어 뭐 그런 것들이고, 물론 그 중에서는 좀 큰 언어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가다가 4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라는 언어 중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되는 언어들은 이제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뭐 연구자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사실 언어 연구하고 싶으시면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게 10의 배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10의 배수가 아니라 10의 엑스포넨셜하게 제가 수학을 한국에서 안 배워서 엑스포넨셜한 축이에요, y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1, 10, 1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엑스포넨셜하게 영어는 이 위에 있고 한국어는 이 밑에 있고, 이거 LDC랑
RE는 이 언어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여기 밑에 있고,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어가 그래도 꽤 많이 따라잡아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웹 전체를 보면, 인터넷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막 한국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아주 정말 너무 적게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CEO가 이렇게 다 남자라서 편향되고 그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걸 보면은 AI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AI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리고 연구자도 많고 연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삼성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는데,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완전히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AI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료 AI, 금융 AI, 법률 AI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지금 다 그것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게 개발이 돼야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식량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그 전까지 제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AI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이 마지막 부분은 좀 더 미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자, AI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를 위한 AI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AI에 큰 문제가 있어요. 환경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써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달리, 아니면 그 팍파고 번역, 그런 거에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딥러닝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학습을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쓴다는 건 뭐냐? 전기를 쓴다는 것이고, 전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환경을 파괴시키는 CO2가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이. 물론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런 카본이 나오는 그런 석탄을 때우는 그런 전기를 쓰고 있고, 이게 한 사람이 1년에 쓰는 그게 지금 11,000 얼마라고 돼 있는 두 번째 거예요. 11,000 얼마보다 정말 몇십 배 수준으로 많이 쓰고, 이거는 모델 하나를 그냥 한 번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런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상용화하려면 이거 한 번 학습시켜서 안 돼요. 그냥 몇백 번을 해야 돼요. 적어도 몇십 번, 몇백 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환경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 거기서 쓰는 전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딥마인드, 그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다 그런 대체 에너지를 써서 2030년부터는 카본 제로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딥마인드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아직 2030년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일단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큰 IT 회사들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 잘 해보자. 이 환경을 위해서 AI를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를 위해서 AI를 써보자. 이게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연구 논문이 올해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위해서 AI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쓰인다는 아니에요. 쓰이지 않아요, 지금은. 쓰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환경을 위해서 AI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그냥 리스트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뭐 전기, electric system,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뭐 building and city, industry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내뿜는 많은 전기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작년에 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연구를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환경부와 과학기술부가 좀 협동을 해서 우리 이런 AI를 써서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잘해보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요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냐. 이게 전기 사용에 대한 거고, 제일 밑에는 우리 같은 이제 개개인이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의 공급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서부터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수요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뭐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AI를 통해서 잘 예측을 하면 낭비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낭비가 되면은 그게 아주 제일 나쁜 거잖아요. 누군가 이걸 쓰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없어져요. 그런 낭비가 지금 사실 많다. 그걸 줄이자라는 얘기고, 제일 위에는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력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전기를 그 효율을 높이자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 태양광이 언제 제일 효율이 높을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이 AI로 한 그런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한 건데, 이게 태양광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계속 바뀌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은 태양이 가려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면은 그 태양열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럼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태양열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석탄 발전소에서는 좀 줄여도 되겠다. 혹은 오늘은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공급을 이피션트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거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환경 얘기를 했는데 좀 다시 바꿔서 헬스케어 의학에 대한 얘기예요. 의학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나. Diabetic retinopathy is a leading cause of blindness all over the world. 95% of it is preventable. Every person with diabetes needs an annual eye.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Technology to underserved communities. We can train an individual to be able to utilize these specialized tools. With the portable camera, 저렇게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눈의 사진을 찍고 그 눈의 사진을 AI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AI allows us to identify very detailed pathology that the human eye may not be able to pick up. It also will help us identify patients that are at the highest risk of heart disease, risk of stroke, risk of Alzheimer's. our partnership will allow us to reach more patients.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안구를 물론 전문가가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런 의료의 그런 진단 쪽에서는
사람보다 전문가보다도 AI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요. 그래서 이 다음 거는 사실은 다음 거는 암에 대한 것도 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암의 진단 그런 것도 AI가 더 잘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 알파폴드에 대해서 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긴데 앞에 조금만 볼게요. 이거는 한국어로 돼 있어서 괜찮아요. On this one problem, how do proteins fold up? How do proteins go from a string of amino acids to a compact shape that acts as a machine and drives life? When you find out about proteins, it is very exciting. You could think of them as little biological nanomachines. They are essentially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that power everything living on this planet. If we can reliably predict protein structures using AI, that could change the way we understand the natural world. Protein folding is one of these holy grail type problems in biology. We've always hypothesized that AI should be helpful to make these kinds of big scientific breakthroughs more quickly. And then I'll probably be looking at little tunings that might make a difference. You should be creating a histogram one and a background histogram. We've been working on our system AlphaFold really hard now for over 2 years. Rather than having to do painstaking experiments, in the future biologists might be able to instead rely on AI methods to directly predict structures quickly and efficiently. Generally 네, 일단 여기서 멈추고 마지막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생물학자들은 더 이상 실험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험을 갖다가 막 100만 번을 했어야 되면 그 실험해야 되는 대상을 AI로 확 줄여서 실험을 10,000번만 해도 되게 아니면 1,000번만 해도 되게 AI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알파폴드, 그러니까 딥마인드고 이 딥마인드는 그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 프로틴 폴딩이라는 문제를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아까 2018년이라 그랬잖아요. 18년에 프로틴 폴딩 하는 연구하는 컴피티션 나가는 거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2020년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오는 프로틴 그게 얘예요.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프로틴인데 이것까지도 잘 맞춰서 나중에 보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바이올로지스트가 생물학자들이 한 연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것이 이 알파폴드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딥마인드는 그래서 알파폴드 그 프로틴 폴딩을 한 후에 이제는 아예 딴 회사를 만들었어요. 바이올로지와 AI만 하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는 생물, 화학 그런 사이언티스트와 AI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 그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 여기 고등학생들이니까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 다음에 정재승 교수님도 미래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I는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 even more everywhere. 이게 정말 everywhere인데 더 everywhere이라는 게 웃기지만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아까 편향 얘기도 했고 언어 자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했고 또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얘기도 했고 이게 AI가 이렇게 발달한다고 해서 다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일단 AI를 다 배우셔야 되고 카이스트에 오시면 AI에 관한 수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다 배워야 되고
AI 부전공도 있고 전공도 있고 뭐 별의별 AI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AI를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정말 무슨 뭐 컴공을 안 할 거다. 나는 생물학자가 될 거다라고 해도 AI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딥마인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편향의 문제, 이게 뭐 제3세계는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일단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우리 세계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넓게 보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AI 연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AI 필드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 카이스트에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